네, JTBC 긴급토론 7.10 대책 집값 잡을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집값에 시민들의 불안함 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봤으면 합니다. 먼저 네 분의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고용진 의원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통합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신 송석준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노무현 정부의 정보수석을 지낸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다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부동산 문제가 워낙 복잡해서요. 이렇게 양쪽에 나뉘어서 앉아 계시지만 쟁점에 따라서는 4인 4색 토론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리에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은 자유토론 방식이고요. 1시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또 압축적으로 난상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급적 개입을 하지 않고요. 다만 논점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혹 한 분이 발언권을 너무 오래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그때는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7.10 대책이지만 긴급 토론인 만큼 가장 뜨겁게 떠오른 이슈부터 첫 번째 쟁점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바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입니다. 여권이 2004년 위헌 판결이 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는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행정수도 이전이 과연 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지금 이 시점에 그 문제를 꺼내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 부분을 놓고는 의견이 조금씩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고 의원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어제 그제 우리 국회 대표연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행정수도 이전을 꺼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이것이 무슨 집값을 잡는 하나의 방안으로 꺼냈느냐? 그건 아니고요. 원내대표가 뭐 다른 데서도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하셨던데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가 꼭 이루려던 희망, 꿈, 그것이 국토의 균형 발전이고 그것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행정수도 이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위헌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앵커께서도 집값 얘기를 하셨지만 뭐 그 제일 큰 원인에는 수도권 과밀화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로 경기권으로 밀려들고 하니까 국토 면적이 한 11.8%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몰려 살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린벨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자꾸 집을 지려다 보니까 우리가 보존해야 될 그린벨트를 헐어서라도 집을 져야 되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뭐 백지화되는 이런 어떤 나름의 상황까지 겪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것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발표된 것이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고 지금의 이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논의를 불붙인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늘 정치적으로 자기 목표로 삼고 있는 원내대표의 하나의 주장이고, 우리 당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대부분이고 지도부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송 의원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고 의원님께서는 이 수도 행정, 이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뭐 집값 문제랑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계가 없다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네. 지금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국민들은 지금 집값 문제로 그야말로 밤잠 못 이루고 걱정을 하는 이 와중에 지금 정부에게 확실하게 숙제를 해라고 엄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숙제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딴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기 시작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과연 국민들 정서에 맞는 지금 논의인가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과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됐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집값 잡기 대책으로 마치 거론되는 자체가 지금 장래 숙제, 길게 보고 해야 될 숙제를 갖다가 현재 당장 풀어야 될 숙제를 하는데 해법으로 낸다는 것이 너무나 지금 안 맞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예, 지금 뭐 우리 그 세종시에 멋진 소방서도 있고 첨단 소방 장비를 갖춰서 예, 그 장비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한번 불을 꺼보겠다 이런 대책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죠. 당장 서울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불이 예, 주택 문제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언제 그 소방서를 짓고 언제 저 첨단 장비를 구비해서 이렇게 또 불을 끄겠습니까? 너무나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지금 논의죠. 예. 그럼 숙제를 얘기하셨으니까 숙제에 대한 답은 우리가 냈습니다. 7월 10일에. 아, 우선 그래요? 이 문제는 저희 나름의 숙제에 대한 해답을 냈고요. 그 결과를 이제 앞으로 지켜볼 것이고 그 해답이 아마 그간에 내놨던 그런 답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결과를 낼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그거보다는 더 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 숙제를 하는 그 학생의 실력을 더 키우고 체력을 키우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앞으로 더 건강하게 일을 풀어나가자는 그런 취지지 지금 하는 숙제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7.10 대책으로 직감 문제 확실히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제가 좀 이제 이따 시간 너무 말씀드릴 텐데요. 뺏으면 안 되니까 우리 예. 조 교수님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진행을 해주시네요. 제가 할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서울이 공동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았었다 이런 자각이 사실 국민들 사이에 저는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SNS에서 국회와 청와대가 내려가면 되는데 왜 안 내려가냐 이런 의견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저는 김태년 의원의 그 연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민심을 좀 반영한 거였다.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울 집값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분산 정책이나 균형 발전이 없이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온 시점이 적절하냐 아니냐를 논하기보다는 이게 정말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를 질문을 할 때 저는 여야가 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답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일부가 이렇게 가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국회에 맨날 올라와야 되니까 집이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고위공직자들 집 팔으라고 하나는 팔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그 행복도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미완의 그 행정수도 이전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예. 점에서 굉장히 저는 시의적절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은영 소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송 의원님이 아까 이제 불 끄라고 했는데 불 안 끄고 다른 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사실 그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군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투기 상황, 전국적인 투기 상황에 사실은 저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2014년 이후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2014년에 부동산 3법이라고 이른바 집을 부동산이라고 부르면서 3법을 통과시키면서 지금 이 상황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뭐 남의 불 보듯이 하실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 집값 문제가 지금 그 정권 초에는 그 얘기 우리 저희들도 한번 귀 기울여 들었어요. 지난 정부 과거 탓을 하도 하셔서 사실 뭐 저희들도 좀 그러면 얼마나 잘하시나 이제 지켜봤죠. 그러기를 벌써 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정부도 1년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지금도 자꾸 과거 정부 탓하겠어요? 솔직히 과거로 제가 따지면 드릴 말씀이 많지만 지금 3년이 넘은 정부가 자꾸 과거 정부 탓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죠.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충분히 해결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2번의 연이은 대책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우리 조 교수님께서도 각종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비판을 하셨지만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내더라도 제대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 집값을 잡는 효과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대책을 내낼수록 점점 집값은 치솟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거의 파국 국면까지 왔다는 거죠. 제가 어제 그 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분들을 봉천동 또 현장 우리 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그 공인중개사 현장에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그 집 문제를 다루시는 분들을 만났더니 이분들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22번의 대책은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지금보다 안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고 오히려 22번의 대책이 어떻게 하면 투기를 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이 정부가 그 길을 알려준 그 일련의 대책이었다. 집값 잡기 대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부동산 시장에 벌 수 있는지의 방법을 가르쳐준 22가지 비법 정책이 바로 그간의 정책이었다. 이렇게 막 비아냥되는 말씀을 하세요. 이거를 잘 귀 기울여 그러니까 얘기가 들으셔야 돼요. 지금 갑자기 또 넘어갔는데요. 예. 말씀 그런 거죠. 지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슨 부동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송석준 의원 말씀대로라면 불질러 놓고 딴 데 가서 딴 일 보고 있다 그런 얘기신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있고 저희가 지금 무슨 이전 정부의 모든 책임을 돌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전 정부의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된 2014년 이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의 상승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이 굉장히 첨예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어렵게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숙제를 그건 그거대로 하고 있고 이 문제는 그 문제하고 또 다른 차원의 더 큰 틀에 국민들이 원하는 우리 국가를 위한 중요한 국가균형 발전의 수단이다. 그런 면에서 어젠다를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들 앞서가셔서요. 저희가 주제를 준비했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첫 번째 쟁점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과밀화 문제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부동산 문제와 아예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쟁점을 올렸던 건데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조금만 더 다루고 방금 말씀하셨던 주제들은 곧바로 다루겠습니다. 그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개헌 문제죠. 왜냐하면 2004년도에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질문 역시 고 의원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예, 개헌을 해서 국민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법을 다시 제정을 해서 입법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위헌 심판을 받아보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 민주당은 개헌을 하는 것보다는 다시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을 해서 여야가 특히 합의를 한다면 그것을 입법을 해서 나중에 거기에 따른 또 위헌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청이 있고 그러면 그 판단을 받아보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2004년에 위헌 판결이 나온 이후에 16년이 흘렀고요. 시대 변화가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당시에 서울이 일종의 관습,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 헌법이다라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는데 지금 시기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본다면 여러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변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도 있으니 입법을 통한 여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송 의원님. 예. 저는 그 공직에 있으면서 행정 우리 수도 이전에 직접 또 관여도 했었고 실제 제가 세종시에 근무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그 원점에서 당초 구상했던 그때 모습과 지금 현재 모습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행정 수도가 그 세종시로 이전하면 그 주변 지역이 같이 상생 발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세종시에 지금 정부 부처 대부분이 갔고 심지어 이번 정부 들어서도 이제 안 갔던 부처까지 일부 갔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현실이 보여주는 그 지역균형 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과연 어떨까?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 지역의 블랙홀로서 작용을 하고 같이 동반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대전이나 인근 충남 지역, 청주 지역에는 다른 요인으로 일부 다시 발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세종시로 오히려 블랙홀처럼 빨려드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렇게 감으로 해서 다른 지방에 미치는 그 균형 발전 효과도 기대보다는 크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은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총체적으로 지금 남북 관계의 변화 또 우리 주변 국가의 관계 이런 거를 보고서 정말 거대한 어떤 그런 그랜드 비전 차원에서 이렇게 보고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비해야 하고 다시 한번 구상을 해야지 당초 구상대로 그냥 밀고 가자라는 것은 너무 과거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어쩌면은 별 의지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실제
제대로 된 수도 이전을 하고자 한다면 명실상부하게 우리의 모든 국가 기능을 한 군데로 모아서 지금까지 발생했던 모든 행정 비효율을 해결하고 또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 각 우리 영호남, 충청, 강원까지 포함되는 전국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까지도 묶어서 그 논의를 해야지. 특히 남북 관계도 담고 지금같이 과거에 정해놓은 것이 답이냐 그대로 가기 위해서 빨리 입법하자, 빨리 개헌하자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조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그게 문제라면 그렇다고 우리가 그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헌재를 포함해서 국가기관이 세종시 이남으로 더 내려가는 것도 저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너지가 안 나는 건 세종시 하나니까 안 나는 거니까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좀 균형 발전을 하다 보면 또 그러고 나서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예. 그때에 대한 비전은 또 맞춰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지금 할 수 없다라고는 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제가 앞서 양쪽으로 나뉘어 있지만 4인 4색 토론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앞으로 토론이 계속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최 소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국토 균형 발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행정수도 이전도 그 여야가 계속 논의를 하고 사회적으로도 계속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추진돼서 사실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이 50% 이상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매우 심각한 거는 다들 아실 테니까 그것들에 관해서 좀 현명한 합의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분도 그렇고 네 분이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토론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면요. 입법을 통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2004년에 위헌 판결을 했기 때문에 헌재가 다시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어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대형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아마 들어갈 텐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헌재가 다시 위헌 판결을 했다면 오히려 그 에너지가 다 소모되는 거고 또 다른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헌재가 판결을 내릴 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사실상 인정하는 예. 비록 글로 문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인정하는 관습 헌법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국민적 동의를 거치는 헌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그렇게 입법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토의 비정상적인 운영,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하는 수단으로 다 이루지 못한 행정수도 건설을 하자라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미 여론조사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여당 혼자 가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정진석 의원님도 찬성 의견을 내셨던데 야당도 찬성한다면 그와 관련된 특별법을 같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논의를 하고 특별법을 내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비록 국민 투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돼서 다시 재입법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기존의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다시 재입법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갖춰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다면 과거에 그런 입법 사례들이 있습니다. 재입법 사례들이.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면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우리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요. 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당만 혼자 이걸 막 가자고 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통해서 화두를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과 야당이 동의를 한다면 이걸 국토를 한번 새롭게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보자. 그런 취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혼란을 일으키고 소모적 논쟁을 하고 그러지 않은 취지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예. 드립니다. 야당과 함께 가면은 굳이 찬성- 입법이 아니라 개헌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성격이 있어요. 개헌이 이제 원포인트 개헌 이것만 해야 되는데 예. 이 권력의 속성상 또 정치권의 속성상
이것만 과연 갈 수 있을 것이냐. 개헌을 한번 얘기하기 시작하면 권력구조 개편부터 해가지고 예.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블랙홀처럼 그야말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원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제2법을 통한 여야의 어떤 협력을 통한 그런 방안으로 가보자. 예.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청자분들이 들으실 때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송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은 좀 장기적인 과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들으시기에 따라서는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 또 뭐 환영합니다. 예. 여야가 이런 그 어떤 중요한 국가적 이슈를 갖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는 바로 우리 진정한 여야 협치, 새로운 이제 21대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상당히 중요한 예.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시간은 한정돼 있고 또 국민들이 그 정말 시급한 과제 우선 해결하면서 급한 과제는 급한 대로 먼저 해결하고 예. 또 중기 과제, 장기 과제는 또 나름대로 또 나누어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또 JTBC가 긴급 현안 토론도 지역 균형 발전. 사실은 우리가 수도 이전 그 문제는 그 바로 지역 국가의 균형 발전이고 예. 장기 또 국가의 이제 골격의 변화기 때문에 예, 그 문제는 지금 이번에 그 주택 문제 잡는 문제하고는 상당히 결이 돼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안이 아주 지금 단기적으로 또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어차피 우리가 합의하고 결정해도 추진하는 데는 적어도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 문제를 지금 먼저 논의하는 건 아니다. 우선순위상 예, 우리가 논의는 하자는데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먼저 급한 현안에 먼저 우리가 몰입해서 여야가 서로 너나 없이 지금 여당 따로 야당 따로 이렇게 정책하지 마시고 지금 잘못된 710 대책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예. 우리가 논의하겠지만 지금 고 의원님은 앞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충분히 성공적인 대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라는 거. 예,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정책 또 예고된 전월세 3법이라든가 이런 대책은 지금이라도 논의를 중단하고 정상화시키고 예, 다시 정리- 원점에서 논의했으면 하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사실 부동산 문제보다 더 넓은 어떻게 보면 국가를 재설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갖고도 아마 토론을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핵심 주제가 710 대책 집값 잡을까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